예, 역사학을 미래학이라고도 하죠.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사학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고 있는 역사 대담에서는 한민족 역사 광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매우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외에서 한민족 역사 찾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사랑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한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듯 해서요. 우선 그 대한사랑이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대한사랑하면 누구나 이제 러버를 생각해가지고 대한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예. 이제 한자로 본다면 이제 대한은 이제 역사와 정신을 지키는 이렇게 그런 난가 정신을 기성해가지고 이름을 대한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원래 올바른 역사와 정신, 문화 이런 것을 지금 알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국내에 6개 본부와 34개 지부 그리고 해외 4개 본부와 17개 지부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역사 광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전국 본부 지부 조직을 연결해 가지고 순회 역사 콘서트 그리고 이제 경당 인문학 강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신 이런 한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한 이렇게 특강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반응도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은 지금 군인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무너진 거 아니냐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에서는 이런 예비 장교인 ROTC 학군단을 통해서 이제 역사 강좌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한 60군데 강좌를 대학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들에게는 동포 사회에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그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이 1세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잡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할 수 있는 것은 한글 교육이 아마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이런 역사 강좌를 통해서 2세, 3세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다. 이런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통 그 공부할 때도 이제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그 교육과 봉사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일반인들에게 이 역사를 바로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은 좀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반응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극대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 교육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히 인식되는 것은 입시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다 누구나 아마 가지고 있는 경향일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사, 우리 한국 고대사 뿌리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국민들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는 반면 진짜 저것이 역사라면 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런 강좌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뿌리 역사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대일 항쟁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이제 왜곡됐는지를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의외로 대단히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진짜 참 말 그대로 분노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우선은 놀라울 거고
그다음에 예. 때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그 자긍심을 갖는데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일반인들 이제 내용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부 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경당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레파토리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 문화, 정신 문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의외로 요즘 이제 특히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라죠 보면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왜곡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접근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요즘 역사 강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지금까지 반응하고는 다른 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서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아까 앞에서도 언뜻 들으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죠, 지금. 예. 지금 대한사랑 조직은 최대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어느 면에서 봉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1세대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 인식이 있어야만 이 한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뿌리 내리고 정착하면서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지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현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전 세계 대한사랑 조직을 가동을 해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한 근 2년, 3년 동안 미국 이제 동부, 서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일본하고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이렇게 한인들을 위해서 역사 강좌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돌아보니까요. 어느 면에서 보면 국내보다 더 역사를 갈구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 강의에서는 참 제가 이런 것을 자랑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어느 면에서 극찬을 들었습니다. 극찬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어떤 우리 할머니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오래 이제 자리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도 많이 이런 역사 교육에 갈구를 가지고 생활해 오시는 건데 이번 이제 역사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참 제가 민망한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교회 근사님인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주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제 이 교육을 반드시 한인들에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분이 좀 뿌듯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보람은 아마 가장 큰 보람이라고 봅니다. 예,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예,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러한 역사 교육이 뭐 국내에 있는 뭐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죠. 그죠? 그렇죠. 정체성 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1세대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각 나라에 이제 정착할 때 그분들이 1세대의 역할을 하는데 참 희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 거기 자리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을 희생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자리 잡는데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정작 나타나는 것이 그런 희생 속에서 그 나라에 자리 잡았지만은 또 그 바탕 속에서 일어나줘야 될 2세, 3세들이 정작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해외 동포들에게는 이 역사 강의가 더욱더 아마 이제 소중하고 절실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뭐 외국에만 나가도 이제 애국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외국의 경험이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뭐 외국에서 태극기만 바라봐도 눈물이 이제 쏟아진다.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국격도 상당히 그 상승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사 교육을 외국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그 어떤 할머니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또 다른 어떤 뭐 뜻깊은 사례라든가 뭐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뉴저지를 갔을 때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뭐 초기 이민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랑이 더욱더 지극하신 분들이 많이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당일도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본 행사가 있었는데 제 강의가 거기 어느새 틈에 이게 틈을 비집고 들어간 강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강사가 갔는데도 어느 면에서 보면 좀 좋지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분위기보다는 참 말 그대로 빨리 그 강의가 끝나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행사가 있는데 강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강의만 하시고 빨리 가시라는 쪽으로 그런 뉘앙스를 많이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참 마음이 많이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역사 현실, 특히 한중일의 역사 전쟁상이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1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약속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중간에 여쭈었죠. 제 강의를 이제 마칠까요 하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더 하시라고 하시는 만큼 다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근 2시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받았다. 역사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사의 현실을 이 동포들에게 강의를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의 그런 분위기처럼 또 6.25와 같은 사례처럼 자냐 우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통합보다는 계속 이렇게 전문에서 보면 안 비춰야 될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보면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역사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게 아직 지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에서 이런 역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생각하고 이제 미리 사전 준비해야 될 일도 예. 좀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려면 그 우리가 1세대도 있고 또 2세대, 3세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접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특히 아마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에도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뭐 기억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지금 그 문제도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어느 에서 보면 미국 사회를 예를 든다면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한국인들의 문화를 길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한글 교육의 시간의 현실을 본다면 대단히 부족한 겁니다. 어느 에서 보면 외국어도 그렇게 배우지는 않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어느 에서 보면 외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지금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제가 보면 너무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세, 3세들의 정체성 문제는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 오는데 보면요. 학생들은 이제 강의 들어보면 대단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도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부딪히는 것은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대는 1세대라는 건 그 한계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역사 운동을 벌이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뭉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2세, 3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통사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통사가 나오면 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한인들에게 그 뿌리 교육을 다시 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한국 통사 작업이 아주 순조롭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역사의 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외국에 있는 2세, 3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예,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차례 행사도 열고 이제 그 강의도 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강의를 하실 때면은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떤 데 주안점을 많이 두고 계신가요? 그 대일 항쟁기 요즘은 일제 시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어느 데서 보면 그 사이에 광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투쟁했기 때문에 일제 시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용어를 쓰지 말고 대일 항쟁기라는 용어를 쓰자는 그런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많아서 저는 용어를 대일 항쟁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은 어떻게 꾸몄냐면 그 대일 항쟁기 때 직접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에서 우리 광복을 모든 걸 실천하신 그분들 그리고 단체 그때 지식인들 역사가들이 가졌던 역사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 99%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국사가 진짜 어느 면에서 보면 검증된 역사다. 말 그대로 실정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정된 사기인지 그 내용, 그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그때 가졌던 우리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그 역사관을 두 가지를 비교 조명을 하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강의 끝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역사관 중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느 역사관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이렇게 질문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국내에도 지금까지도 많기 때문에 올해 강의는 제가 그런 강의 자체를 이제 아예 포인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두 가지 역사관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강좌를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내용의 강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강의가 의외로 예. 참 말 그대로 반응이 대단히 좋고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모 지역은 강의를 해보니까 국사학과 학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예, 예. 제가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그 국사학과 그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역사에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아마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보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반응도 일어났는데요. 하여튼 이번 강의의 포인트가 어느 면에서 보면 실정사학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증거 자료를 다 들이대면서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반론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면 강의 끝에 반론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론 자체가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3.1 운동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 논리 속에서 이번에 역사 교육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듣고 있는 그 수강하고 있는 청중들이 그 말씀드렸듯이 1세대도 있고 2, 3세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2, 3세대들의 반응이 조금 저는 이제 좀 궁금합니다만은 그대로 받아들이던가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오픈된 경우도 예. 많기 때문에 반응은 이제 뭐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강좌 자체 온다는 자체가 적극성이기 때문에 예. 들으려고 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2세, 3세들이 참 말 그대로 한국어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태가 많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저희 대한사랑에서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과도기 과정으로 우리 역사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우리 역사 통사 작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을 병행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통사 작업과 더불어 그 언어 번역 작업, 영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번역해가지고 그 우리 동포들에게 빨리 그 역사 교육 들어가는 거 그것을 지금 대단히 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대일 항쟁기 상당히 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역사라는 게 우리라는 이 주체성을 갖고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이런 순환의 모습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반성을 좀 하겠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역사와 참모습을 보는데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제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이 개천절의 문제.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죠. 예. 대단히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예. 그 문제만 알더라도 요즘 최근에 뭐 문제되었던 건국절 문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제 됐느냐 하는 그 문제도 아마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어느 선 부정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건국절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일되는데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을 어떻게 용어를 정의를 했냐면 건국 기원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건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개천절에서 이루어졌다고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보면요. 근데 이런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국통맥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임시정부, 대한민국까지 살아와가지고 그 역사가 살아있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건국절 문제도 아무도 아마 제기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 자리 잡혀 있는 건국절 문제를 왜 꺼내냐 말이죠. 좌우 이념을 떠나서 우리 건국절은 벌써 임시정부에서 우리 개천절이라고 아예 선언을 해놨는데
그래서 건국 기원절이라는 용어도 어느 면에서 보면 다시 살려야 될 용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천절 문제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이 개천절이 뭐냐 하는 그 근본 문제. 우리는 뭐 국사 시간이라든지 역사 시간을 통해서 개천절은 이제 당군왕건께서 고조선을 당군 조선을 여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역사는 그 이전에 뭐 삼국 유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신시 배달, 우리 민족을 배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면요. 지금부터 말한다면 뭐 근 5916년 전의 일입니다. 그 배달 한웅께서 이 한웅천하께서 배달국을 열었을 때 그것을 기원해 가지고 우리는 개천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은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신화의 역사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개천절은 너무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역사관 이 문제가 얼마만큼 왜곡된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개천 문화 대축제 사실 이 개천이라는 말 하늘이 열린다, 하늘을 열었다 뭐 이런 이 개천이라는 이 문화 자체가 우리 한 민족의 상당히 특유한 그런 문화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한 민족의 어떤 긍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활약으로 머지않아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가 바로 잡히기를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사랑의 어떤 활동들이니까 대한사랑의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갈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우리 연예계 활동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한류 문화가 지금 많이 이제 뭐 폭풍처럼 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BTS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문화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알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문화 콘텐츠를 가진 나라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를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뭐 주변의 지인들도 만나보면 하는 말이 특히 중국인들과 만나는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말을 하면 항상 그 질문을 받는다 합니다. 한국의 역사 뿌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참 이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인 이제 중국인들 만나보면 항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들 한국은 우리 중국의 옛날 고대 식민지였다. 이런 내용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울분이 치오르지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배우는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 한국의 역사의 주체적인 그런 역사관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달이라든지 언급드렸던 배달이라든지 당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사에 다 사라졌고요. 그 사라진 당군조선을 대신해 가지고 우리 국사책의 첫 페이지,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는 것은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인 기자, 중국인 이만 그리고 중국의 한사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첫 시발점처럼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문제가 지금 해외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2세, 3세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할 때 떳떳하게 답변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뭐 사실 거짓을 떠나서라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올바른 역사가 있는데도 그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어느 면에서 보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한사랑은 지금 앞으로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한류 한 1억 정도의 이제 지금 세계인들이 이 한류 문화 속에서 한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들께 이제 한국 문화의 콘텐츠, 특히 이제 K 히스토리, 한국의 올바른 역사하고 K 컬처, 우리 한국의 원래 문화의 원래 순수성, 그리고 전 세계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소개하고 또 한국을 올바르게 이제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올바른 이제 어느 에서 뭐 길잡이랄까요? 그런 역할을 지금 대한사랑이 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한민족 역사 찾기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찾는 이러한 노력을 아주 굉장한 정도로 운동으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사가 왜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선택 과목으로 돌려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가 근 20년을 갔는데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10년, 옛날엔 30년을 한 세대를 잡는데 요즘은 10년만 하더라도 세대 자체가 바뀝니다. 근 20년 동안 한국사를 안 가르쳤다는 자체가 아마 지금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념 전쟁을 가는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자기 취미 성향에 의해서 이 국론이 분열되는 경우까지 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때 그 사건으로 국사를 선택으로 돌렸다는 그 사건이 지금 이런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2600년 전에 진무대노, 신무천왕의 역사관을 조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제거할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4300년 전에 당군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이유가 가장 명백한 이유. 한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선사에서 드러낼 인물이 당군이기 때문에 당군 제거 작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아까 일대 조선 총독부에서 말한 그 양반 그 말 그대로 당군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 조선 사람들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핵심을 봤다고 봅니다. 당군을 부정하기 위해서 20페이지의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쓸 정도의 정력을 누가 들였을까? 그럼 결국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은 뭐냐? 한국사관의 정립이 주 목적이었다.